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상관관계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게 인과관계라고 했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신문 기자가 겉으로 보이는 이 유권자의 생활 수준, 소득 수준과 정당 지지와의 관계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부유할수록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여기서 옅은색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고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저소득층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패턴을 발견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 이제 이런 기사를 썼던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그런 관계 속에는 잠복 변수라는 게 숨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소득 수준, 정당 지지, 더 구체적으로 진보 정당 지지, 그래서 이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소득 수준이 높으면 진보 정당을 지지하니까 플러스 관계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득 수준과 진보 정당 지지 사이에는 수많은 다른 변수들이 숨어 있는데, 예컨대 이 표가 보여주듯이 연령이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표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교육 수준이 이 두 변수 사이에 숨어 있는 잠복 변수일 수가 있는 거죠. 교육 수준. 그래서 이 표가 보여주듯이 20대하고 70대 저연령층하고 고연령층은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40대하고 50대 20단들은 소득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턴이 소득 수준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연령차 때문에 일어난 건지 구분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숨어있는 변수가 교육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소득 수준이 높으면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죠. 거꾸로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패턴이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정의나 뭐 민주주의 이제 그런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적인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서로 상관되어 있고, 또 교육 수준이 진보 정당 지지와 상관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인과적인 경로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소득 수준이 진보 정당을 소득 수준과 진보 정당 지지와의 관계가 실제로 인과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 관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변수들이 막 서로 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세계에서 이 각 변수들이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 또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그게 바로 분석이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표는
진보 정당 지지에 여러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로 성별,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소득 수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변수가 동시에 진보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표를 디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20대에 지금 10명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소득 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에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포함이 되고, 이제 고소득층에는 11분위부터 20분위까지의 사람들이 이제 포함된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색깔, 일부분은 흰색의 숫자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이렇게 검은 색의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흰색의 경우에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변수들이 각각 진보정당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이 흰색 동그라미와 검은색 동그라미를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이 남성과 여성이 진보정당 지지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항상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같은 교육 수준의 같은 연령대에 같은 소득 수준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집단의 경우, 그러니까 이 집단은 남성이면서 중졸 이하이고 20대면서 저소득층의 집단이죠. 그렇다면 여성과 비교하려면 마찬가지로 중졸 이하면서 20대면서 저소득층 이렇게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흰색의 숫자를 세어보면 이 집단에서 7명이 진보정당을 지지했고, 이 집단에서는 8명이 지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집단을 살펴보면 남성이면서 중졸 이하의 30대 6명, 이 경우에는 7명.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같은 교육 수준과 같은 소득 수준, 같은 연령대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각 이 하위 집단에서 한 명씩 더 진보정당을 지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총 10명 중에서 한 명이 더 진보정당을 지지하니까 10% 남성보다 여성이 진보정당을 더 지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고소득층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 5명인데 이 경우에는 6명이죠. 근데 이 수치를 보면 정확하게 10% 차이가 아니라 9.8%포인트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표를 설계하면서 두 번째 변수인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내가 설계했던 목적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을 더 지지한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그게 현실 세계가 그래요. 다른 국가도 보면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걸 잘 알고,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가치, 이상, 그리고 뭐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가치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더 따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음,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역시 이 교육 수준에 따른 진보 정당 지지 정도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성별에서 같은 연령대에서 같은 소득층을 비교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만약에 20대 저소득층 남성의 경우에 중졸 이하 집단하고 고재 고졸 집단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두 집단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졸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이라면 같은 20대의 남성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명씩 10명 중에서 한 명씩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더 지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0%더 지지하는 거죠. 근데 여성의 경우 또 마찬가지로 20대 중졸이하는 8명, 그 다음에 9명, 그 다음에 10명. 그래서 똑같은 패턴을 만들려면 한 단계씩 증가하면서 10%, 즉 10명 중 한 명이 더 지지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10명이 다 차버려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한 명의 유권자가 더 진보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10명이 다 찼기 때문에 여기서 11명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90명이라고 써 있는데 정확히 이게 잘못 계산해서 89명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54명 그러니까 이 하위 집단에서 한 명씩 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명씩 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명씩 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에서도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 명씩 늘어나야 되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냐면 12명이 이렇게 증가해야 돼요. 여기서는 54명, 그 다음에 66명, 78명, 여기서 12명에서 90명이 돼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한 명이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미 여기서 10명이 다 차버렸으니까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89예요.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0.2%가 모자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정확히 75%가 아니라 74.8%예요. 74.8%.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한 명을 더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50%에서 60%로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10%씩 증가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10%가 아니라 9.8% 이런 이유에서 여기가 정확히 매치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교육 수준에 따른 진보정당 지지를 살펴봤더니 10%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 지지가 10% 포인트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는 성별 그러니까 진보정당 지지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정당을 약 10% 포인트 더 지지한다는 걸
살펴봤죠. 조금 전에 10%. 그러니까 성별의 영향력은 10% 포인트, 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10%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연령대를 살펴보면 연령대는 마찬가지로 비교를 할 때 같은 성에서 같은 교육 수준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 명씩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한 명씩 줄어들죠. 한 명씩 연령이 진보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10% 포인트.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죠. 연령이 증가하면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이와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득층을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로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비교할 때 같은 성별, 같은 교육 수준, 같은 연령대를 이렇게 비교해야겠죠. 좌우로.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보면 2명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는 7명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데 고소득층에서는 5명이 지지하죠.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같은 연령대를 비교해보면 여기서 2명, 또 이렇게 비교해보면 2명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 집단이 2명의 차이가 나는 걸 만들지 못하고 이 집단만 이제 1명의 차이가 나죠. 나머지는 다 2명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집단 때문에 연령에 따른 소득에 따른 진보정당 지지 차이가 정확히 20%가 못 되고 여기는 64.8%, 여기는 45%. 그러니까 이제 이 집단이 없다면 65대 45에서 20% 포인트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소득이 진보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진보정당을 덜 지지하니까 마이너스 20%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진보정당 지지에 4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성별과 교육 수준, 연령대,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진보정당 지지에 각각의 고유한 순수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보여줬죠. 그와 같은 순수한 영향력은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정확히 0.2%포인트 여기서 이제 빼야 되긴 하지만 대충 0.2%를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그 무시하면 소득 수준은 진보정당 지지에 마이너스 20%의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여성은 진보정당을 남성보다 10% 포인트 더 지지하고 연령대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진보정당을 10% 포인트 덜 지지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을 10% 포인트 더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실제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경우에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전에 보여준 이와 같은 패턴을 발견을 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 간에는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죠. 지금은 뭐 교육 수준의 차이가 없지만 과거에는 아무래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죠. 한국은 그렇진 않지만 미국만 해도
여성보다 남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어, 대학원이나 대학 진학률이 더 높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교육 수준과 또 연령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 수준하고 이 소득 수준하고는 명확한 상관관계에 있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또 성별과 소득 수준하고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죠.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소위 얘기하면 독립변수, 그러니까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 독립변수들, 성별, 교육 수준, 연령, 소득 수준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를 경험 세계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관찰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는 바로 이와 같은 데이터죠.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일단은 중졸 이하의 저소득층을 관찰하면 이와 같은 분포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층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고연령층에서는 저소득층이 두껍게 분포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중간 연령대에서는 저소득층이 5명밖에 없죠. 근데 20대하고 70대에서는 저소득층이 10명씩 분포되어 있죠. 고소득층을 보면 이렇게 40대, 50대 이 연령대에서 고소득층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교육 수준별로 분포를 보면 얇게 희미하게 표시된 부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권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전에 보여줬던 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나 경험 세계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유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의 저소득층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몇 명 안 남아 있죠. 반대로 고소득층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50대면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분포와 고소득층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뾰족하게 얇아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이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고 있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사람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도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을 보여주죠.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저소득층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남성과 여성을 또 비교해 놓고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저소득층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중졸 이하 집단을 서로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처럼 상당히 많은 수가
여기에 포함되지만 남성은 여성보다는 물론 중졸 이하의 저소득층이 많긴 하지만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고재, 고졸 집단을 서로 비교해봐도 남성과 여성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또 성별로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40대, 50대,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은 20대, 70대. 그래서 이처럼 성별과 소득 수준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연결되어 있고 또 연령대가 소득 수준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패턴은 이와 같은 패턴만 관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희미하게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그런 피상적인 관찰로부터 인과관계를 추론을 하는 것이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인과관계는 이와 같은 패턴인데 우리는 경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인과관계를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여준 이 그림을 보면은 성별과 소득 수준의 관계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 수준이 2단계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연령대에 같은 교육 수준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하면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하고 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계를 서로 비교해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 단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게 20%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진보정당을 더 지지하는 걸로 나오죠. 원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에서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진보정당을 더 지지하는데 20%포인트 정도, 20%포인트 정도 더 지지하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세계에서는 반대로 고소득층이 거의 한 33% 진보정당을 더 지지하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도 남성보다 여성이 약 67배니까 67에서 48을 빼면 한 20%더 지지하는 걸로 나오죠. 근데 원래 진리의 세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지지하는데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거의 20%더 지지하는 걸로 나오고 또 교육 수준의 차이를 보면은 진리의 세계에서는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10%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경우에는 40에서 43, 43에서 50, 50에서 60, 그 다음에 55에서 65, 65에서 73, 73에서 7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평균을 내보면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서는 딱
딱 10%씩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거 평균을 내보면 진리의 세계에서 교육 수준의 영향과 경험 세계에서 교육 수준의 영향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겠죠. 어,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진리의 세계에서 실제 이 변수들의 영향력과 경험의 세계에서 우리가 피상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변수들의 영향력이 왜 차이가 나는가? 그거는 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독립 변수들끼리 그러니까 성별, 교육 수준, 연령대, 소득 수준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상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 수준도 높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늘어난다는 걸 보여줬죠. 그러면 소득 수준이 진보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효과가 마이너스 20%포인트라고 얘기했죠. 소득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고소득층이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 진보정당을 덜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교육 수준이 소득 수준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의 차이를 보면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보면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이 몇 명 감소하는가를 보면 되겠죠. 같은 연령대에서 그래서 20대에서는 지금 저소득층이 지금 10명이 있는데 중졸 이하에서 고졸 집단에서는 8명으로 줄어들었죠. 2명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단계, 그러니까 20%씩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죠. 교육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10명 중에 2명이 줄어드니까 20%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교육 수준이 진보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을 10명 중에 1명이 더 지지하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수준의 순수한 영향력은 진보정당을 20%포인트 덜 지지하는 건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진보정당을 10명 중에 2명은 덜 지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 수준도 높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또 진보정당을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10%포인트 더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0명 중에 1명은 진보정당을 더 지지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10명 중에 2명이 덜 지지하니까 근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 수준도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관찰 결과가 나오냐면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이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 이렇게 비교해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동시에 교육 수준도 높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하는 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색을 보면은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 흰색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를 다 관찰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관찰하면 검은색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검은색이 많은데 경험 세계에서는 이 검은색 부분을 관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 이 검은색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수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검은색을 관찰하기 어려운 거죠. 경험 세계에서는. 그렇다면 왜 경험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 소득 수준의 영향력과 진리의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 소득 수준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냐? 그 이유는 여기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흰색 사람들이 많죠. 흰색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수준도 높아지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죠. 그리고 또 남녀 간의 차이를 놓고 보면 여기 남자들은 이제 검은색이 있는데 이렇게 검은색이 있는데 여자들은 이 검은색 부분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수준의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이 영역에 사람들이 관찰되고 그리고 이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도 소득 수준이 아주 높아서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새카맣게 표시됐죠.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아도 그 정도로 높은 사람들이 없고 따라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 세계에서는 다시 정리하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고 또 남녀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남자보다 여성들이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하는 성향이 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아져도 여성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소득을 못 얻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난 것이죠. 이 경험 세계가 보여주는 이 변수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면, 자, 이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과의 관계를 보면, 교육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수록 소득 수준은 두 단계, 즉 10명 중에 2명이 더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면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이 저소득층은 이렇게 2명씩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연령대를 비교하면 중졸 이하의 20대의 경우에 저소득층이 지금 가장 가난한 이 2명이 여기 존재하고 있었는데 고졸 집단의 20대를 보면
가장 가난한 두 명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대제 대졸 집단을 보면은 이 가난한 네 명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대학원으로 가게 되면 예, 또 두 명이 더 사라져서 여섯 명이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순서대로 두 명씩 두 명씩 없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남녀 간의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고제 고졸 집단을 서로 비교하면 남녀 간의 저소득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성은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극빈층 두 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는 남성은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30대를 보면은 어, 극빈층이 두 명 사라지긴 했으나 20대에서 30대로 올라가면서 남성의 경우에는 여기는 4명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2명씩 차이가 나죠. 같은 교육 수준의 같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여성은 더 가난한 사람이 2명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40대에는 가난한 사람 6명이 사라졌는데 이 경우에는 4명만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성별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수준이 두 단계 더 낮다. 그러니까 2명, 10명 중에 2명이 더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령대하고 이제 소득 수준을 보면 아까도 보여줬듯이 이제 비선형적인 관계처럼 중간 집단이 고소득층이 많고 또는 저소득층이 적고 20대하고 70대 청년층과 고연령층이 저소득층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럼 이 독립 변수들 소득 수준, 성별, 연령대, 교육 수준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상관되어 있죠. 그리고 또 처음에 살펴봤던 원래의 이 독립변수들이 이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 관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처음에 보여줬던 바로 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피상적인 관찰을 했을 때 아까 보여줬듯이 이 원래의 이 영향력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진보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수 이렇게 세보면 저소득층은 다 세보면 127명 이 흰색을 다 세보면 그 다음에 검은색을 세보면 검은색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냥 고소득층의 경우에 또 흰색을 이렇게 다 우리가 세보면 151명이에요. 이 둘을 비교하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오히려 진보정당을 더 지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경험세계가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추측을 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과관계 그리고 이거는 경험 세계에서 관찰했을 때 우리가 얻는 허위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수준은 실제로는 20% 포인트 0.2% 포인트를 여기다 뺐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약 20% 포인트 정도 소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약 10%포인트, 연령은 연령대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진보정당을 10%포인트 덜 지지하는 걸로, 10명 중에 한 명이 덜 지지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한 단계 높아지면은 10명 중에 한 명이 더 지지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경험 세계에서 관찰된 거는 이와 같은 허위 관계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32.3%포인트, 오히려 고소득층이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예, 이 차이. 44.7과 77과의 차이. 이게 바로 이 표가 보여준 32.3%포인트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진보정당 지지와의 관계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로 나오고 자그마치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진보정당을 더 지지하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반대로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녀를 비교해 보면 약 10%포인트 여성이 더 지지한다고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약 20%포인트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정당을 더 지지하는 걸로 나오죠. 이건 오히려 과장되게 관찰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왜 이런 관계가 나타나느냐? 아까 보여줬듯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고소득층, 강남이나 뭐 서초구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경험 세계에서는 관찰되기가 어렵죠. 그 높은 수준까지 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여성의 경우에는 처럼 높은 고소득층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남성은 여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유권자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여성은 이런 유권자들이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더 많이 관찰되니까 이처럼 더 많이 관찰되니까 여성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정도는 과대 추정되는 거죠. 부풀려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대 추정. 그 다음에 연령대는 원래는 인과관계를 보면은 연령대가 한 단계씩 높아질수록 10% 줄어드는 걸로 나왔는데 진보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연령대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10명 중에 한 명은 덜 지지하는데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무런 연령대는 영향이 안 나는 걸로 나오죠. 왜냐면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증가시키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명 줄어들고 그 다음에 4명 줄어들고 20대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똑같이 4명 그 다음에 오히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40대 50대에 비해서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그림에서는 이렇게 연령이 증가하면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경험 세계에서는 이 부분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면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 중졸 이하의 교육 수준을 받은 사람들이 40대, 50대에서
이렇게 낮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고졸 봐도 40대, 50대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중간 집단,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관찰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령이 진보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10%포인트, 즉 10명 중에 1명 진보정당을 더 지지해야 되는데 경험세계에서 관찰한 거는 5.2%포인트만 지지하는 걸로 나왔죠. 그 이유는 뭐냐?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도 높아지니까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고소득층을 더 관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진보정당을 덜 지지하니까 실제 교육 수준의 영향력보다 과소 추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독립 변수가 있고 이런 제2의 제3의 변수들 잠복 변수라고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있는데 x가 y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a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잠복 변수와 독립 변수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의 강도를 b라고 보고 그 다음에 z와 y하고의 관계에서 이 관계의 강도 또는 강도의 이 관계의 방향을 c라고 놨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관계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의 경우에는 A가 플러스인 경우, 그 다음 B가 플러스인 경우, C가 플러스인 경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X와 Y 관계는 양의 관계, Z와 X와의 관계는 양의 관계, Z와 Y와 관계 양의 관계라는 거죠. 이처럼 이 세 변수가 서로 양의 관계로 얽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A하고 B하고 C하고 관계는 B하고 C하고 관계는 요 관계죠. B하고 C하고 관계는 B 곱하기 C는 플러스가 곱하기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하고 관계는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니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관계. 그럼 B하고 C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A, B, C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X와 Y하고 Z의 관계에서 A, B, C의 부호의 조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A부터 H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패턴이 발견되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과대 추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큰 것처럼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인 경우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B 곱하기 C하고 A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이 관계가 B 곱하기 C죠. B 곱하기 C. 이 관계하고 그 다음에 A 이 관계의 부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면 과도 추정 또는 반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플러스인데 이 관계가 마이너스면 과대 추정을 하죠. A가 플러스인데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인 경우 또는 A가 마이너스인데
B 곱하기 C가 플러스면 역시 과소 추정 반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A하고 B 곱하기 C의 부가 일치하는 경우 이 경우처럼 A가 플러스일 때 B 곱하기 C가 플러스, A가 플러스일 때 B 곱하기 C가 플러스, A가 마이너스일 때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는 과대 추정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이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남성은 소득 수준이 더 높다고 얘기했었고, 남성은 보수 정당을 더 지지한다고 얘기했었죠. 이 경우에는 처럼 이 부분이 플러스 B 곱하기 C가 그 다음 A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과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별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성별을 통제하지 않고 겉으로만 소득 수준과 보수 지지와의 관계를 보면 실제 소득 수준이 보수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우리가 잘못 추측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보면 성별 중에 남성인 경우에 소득 수준이 높고 또 남성은 진보 정당을 덜 지지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관계를 보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가 소득 수준이 높으면은 진보 정당을 덜 지지하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이게 서로 일치하니까 역시 소득 수준의 영향력이 과대 추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보수 지지가 아니라 진보 지지예요. 진보. 그래서 여기 두 개는 보수 지지, 여기 두 개는 진보 지지.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남성, 여기 두 개는 여성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관계도 여성은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여성은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을 덜 지지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서 과대 추정.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소득 수준과 정당 지지와의 관계가 이 성별을 통제하지 않으면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세팅할 때 이 잠복 변수를 남성으로 세팅하건 여성으로 세팅하건 상관없이 이 성별을 통제하지 않으면 실제로 소득 수준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잘못 추정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소득 수준의 영향력을 우리가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과소 추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래서 성별과 소득 수준과의 관계는 마이너스, 여성이 소득 수준이 더 낮은 편이니까 남성보다. 성별과 진보 정당의 지지와의 관계는 여성이 진보 정당을 더 지지하니까 플러스, 그다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을 덜 지지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과대 추정. 그래서 이 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 우리가 변수를 설정할 때 성별을 남성으로 설정하건 여성으로 설정하건 상관없이, 그리고 또 종속 변수를 보수 지지로
설정하건 진보 지지로 설정하건 상관없이 소득 수준과 정당 지지와의 관계는 성별을 통지하지 않으면 과대 추정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 성별을 우리가 통지하지 않으면 소득 수준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비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처럼 잘못 추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소득 수준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당 지지 정당 지지가 달라지는 정도가 실제보다 더 크게 추측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정당 지지가 달라지는데 그 정도를 더 크게 추측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소 추정의 사례는 아까는 잠복 변수가 여성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여성 성별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잠복 변수일 경우에 이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도 높고 따라서 플러스 교육 수준이 높으면 보수를 덜 지지하고 소득 수준이 높으면 보수를 더 지지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과도 추정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교육 수준 이 잠복 변수고 종속 변수를 진보 지지로 바꿨어요. 이 경우에는 보수 지지인데 진보 지지로 바꿀 경우에 여기 부호도 바뀌겠죠. 교육 수준이 높으면 진보지를 더 지지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이 높고 또 소득 수준이 높으면 진보를 덜 지지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플러스 이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만나서 마이너스. 따라서 소득 수준이 진보 정당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된다. 교육 수준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교육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소득 수준과 정당 지지와의 관계만 보면은 실제 소득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낮은 것처럼, 더 작은 것처럼 잘못 추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를 보면 이미 지난주 녹화 강의 때 설명을 했지만 버클리의 경우에 잠복 변수가 입학 수월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입학이 쉬운 학과에 지원을 한다고 얘기했죠. 반면에 여성들은 어려운 학과에 지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성과 지원 학과의 경쟁력은 마이너스의 관계죠. 그 다음에 쉬운 학과에 지원하면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성이 합격률이 실제로는 높은데, 그러니까 여성이 실제로는 합격률이 높은데 피상적으로는 합격률이 낮은 여성 차별적인 입학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졌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 B와 C하고 관계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A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학과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원학과의 입학 수월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소 추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실제로는 합격률이 더 높은데 더 낮은 것처럼 나와서 여성 차별적인 입학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석 절제술과 성공률과의 관계 또는 중증 정도의 관계를 보면 그 신석 절제술이 실제로는 성공률이 더 낮다고 얘기했죠. 근데 피상적으로 보면은 더 높은 것처럼 나타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중증 정도가 높을수록 신석 절제술을 사용하지 않고 개복 수술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그다음에 중증 정도가 심각하면 성공률이 낮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죠. 이 관계를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도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니까 BC 곱하기 A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석 절제술이 어, 이 경우에는 신석 절제술이 효과가 그러니까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것처럼 반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반대 추정의 사례였죠. 여성의 합격률이 실제로는 더 높은데 더 낮은 것처럼 반대로 추정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 독립변수를 변화시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석 절제술 대신에 개복수술 방법을 독립변수로 썼을 때 그러면 개복수술이 성공률이 실제로는 더 높죠. 중증 정도하고 개복수술을 넣고 보면은 이렇게 중증 정도가 심하면은 개복수술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증 정도가 심하면 성공률이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관계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관계는 플러스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복 수술의 효과가 과도 추정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반대 추정. 그러니까 신석 절제술보다 개복 수술법이 효과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것처럼 잘못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강의 내용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를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잘못된 invalid 타당하지 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여기서 지식의 타당성은 신뢰도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추론에서는 신뢰도는 우리가 그 지식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얻은 지식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는 다른 우리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사실과 다른 결론을 얻게 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도표죠. A, B, C하고 관계에 있어서 B 곱하기 C가 바로 이 관계가 이 관계하고 영향력의 부호 또는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일 경우에 우리는 이와 같은 패턴의 잘못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